예, 안녕하십니까. 힘든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다빈치 쉬운 주식의 다빈치입니다. 자, 간만에 제가 또 방송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2020년 7월 25일 토요일날 오후 2시 반을 가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시황에 대해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요. 오늘 제가 다시 또 이제 여러분들께, 구독자분들께 좀 말씀드릴 어떤 산업은 그 전에 작년에 9월 10월이었죠. 한번 크게 이슈가 됐던 테마죠. 일본이 한국에,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진짜 뭐 거의 뭐 시장에서는 일본이 그렇게 규제를 해버리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라는 상당히 좀 극단적인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뭐 어떡하냐, 큰일 났다. 자,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일주일도 안 됐어요. 며칠 못 갔어요. 며칠 못 가고 바로 뭐 시장에서는 이게 기회다라고 하고, 뭐 종목들, 특히 이 소부장이죠,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일단은 뭐 대응책도 내놨고요, 아주 강력하게. 자, 그래서 지금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뭐 7월이니까요, 뭐 거의 한 11개월? 한 11개월 정도 지났죠. 1년이 좀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다시 8월에 옵니다. 자, 8월 초에 예정된, 자, 뭐 아시겠지만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 떨어졌고요. 일본 제철이라고 이제 있는데, 우리 국내 재산을 압류를 하게 됩니다. 8월 4일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또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 뭐 일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단 일본이 우리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을 하고 추가 보복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WTO에다가 뭐 제소까지 한다고 했는데, 자, 일단 요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하고 바로 이제 제가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간단하게 좀 일별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제가 또 다음 편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종목들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8월달 이제 뭐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충분해요. 충분하니까요. 준비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일본 제철이 국내 자산을 이제 압류 당하게 된 뭐 이유는 아시겠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작년에 그런 얘기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불거졌다가 소재 부품 반도체, 그러니까 장비죠, 소부장 업체들이 좋았어요. 자, 작년에는 뭐였냐면 핵심 소재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화수소, 아시죠?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뭐 하여튼 별 이상한 영어지만 복잡한 말입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요런 부품이 소재죠.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이었어요. 반도체 핵심 소재입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플루오린이 불소입니다. 그걸 이제 그 영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요 세 개인데, 이제 8월 달이 되면은 일본에서 이제 거론을 했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 블랭크 마스크, 파인 메탈 마스크, 알루미늄 파우치, 이런 등등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또 바이오까지, 아주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은 우리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작년에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만 했으니까. 근데 우리 지금 현재는 이게 엄청난 다방면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보복을 한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보복입니다. 이거는 보복이에요. 뭐 규제한다 그런 얘기는 필요 없고요. 보복입니다. 저 일본 애들이. 자, 이러한 걸로 인해서 정부가 또 가만히 있을까요? 더욱더 강화 정책을 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건 뭐냐면 당장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한테는 정말 타격이에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이런 기업들한테는 타격입니다. 반도체로 놓고 봤을 때. 그런데 그 제품, 예, 소재, 장비, 부품 요거를 제공하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부 제공을 했어요.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들한테 타격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까지도 미칠 거라고. 그런데 오히려 더 수혜를 받았습니다.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더. 그러니까 수요 기업들은 75% 정도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반면에 공급업체들은 오히려 공급업체의 52%는 오히려 이 수출 규제가 매출 증가에 긍정적일 것이다. 또 61%는 이제 수출 규제로 인해서 기술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업체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잡은 거죠. 그죠? 위기가 곧 기회다. 전형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당연한 건데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나라 공급업체들이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나? 라고 다시 한번 새롭게 보는 시각이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정부에서는요, 이게 정부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입니다. 일본의 8월 달에 이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건들 거예요. 여기서 리스크는 뭐냐면요.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손을 내미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쳐도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돼요. 왜요? 아베는 지금 솔직히 말했으면 아베는 지금 제정신 아닙니다. 지금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보시오. 코로나도 제대로 못 잡는 나라가 어떻게 지금 뭘 하겠습니까? 맨날 우리나라 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쌩쌩거리면서 땡깡 부리는데 요번에도 일본 위안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지네들이 더 들고 나서서 그런 나라의 수상인데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하고는 절대 악수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악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먼저 손 내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급업체들 그러니까 중견기업 이하 중소기업들 기술력 너무 좋아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팩트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정부에서도 소부장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고 아주 특별 회계까지 신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거기다가 쏟아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R&D, 정책 금융까지, 인력 파견, 규제 완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제는 그거를 더 크게 밀고 나갈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작년에 9월부터 해서 소부장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기업들, 종목들이 다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좋은 흐름을. 자, 그런데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종목별로 개별적으로 봤을 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커지다 보니까 그 종목들이 물론 안 간 건 아니지만 안 간 건 아닙니다. 자리를 잡고 다시 3월달에 올해 4번자리 떨어지고 3월달에 다시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오히려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약간 주춤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이오 쪽으로 관심을 더 쏠린 거죠. 어차피 시장은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돈의 흐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동학개미. 왜 동학개미겠어요? 돈이 있어요. 어찌되었건 개개인으로 따지면 푼돈일 수도 있겠지만 세력들이나 어떤 메이저 외인들이나 기관들에 비해서는 이게 모이니까 상대할 수 있는 자금력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바이오 쪽으로 갔어요. 일부 전기차로도 갔고요. 자, 그런데 이제 신재생 정부에서 뉴딜 정책을 내놓은 신재생 에너지도 있지만 어차피 그게 다 전기차, 수소 다 포함되는 겁니다. 태양광.
자, 그래서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요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주춤했죠. 그리고 거기다가 작년에 갔던 종목들은 주로 소부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기차 관련된, 그러니까 전기차 하면 대표적인 게 뭐죠? 2차 전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요. 거기 들어가는 부품들 있잖아요. 전장 부품들. 전기차의 가장 최종 목표는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든 자율주행차든 가장 중요한 건 물론 핵심인 심장인 전기, 모터죠. 그러니까 수소로 가든지 전기 배터리로 가든지 전지로 가든지. 그런데 아무리 그 심장이 있더라도 뼈와 살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동차가.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못 갔어요. 실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겁니다. 요것도 제가 나중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 두고 제가 종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런 종목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관심을 가져보시고 타이밍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한 다빈치가 알고 있는 방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셔서 괜찮으면 하십시오. 아니면 보셔도 됩니다. 종목들은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오늘은 제가 이 소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금 보이시는 화면 보시면 아시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신산업, 이 바이오 의약품 여기에 보면 CMO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잡을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져 있어요. CMO가 뭔지 아시죠? 원료의약품입니다. 백신이든 치료제 만들려면 원료의약품이 없으면 생산을 못하면 완제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화이자가 요번에 최근에 뉴스 나왔죠. 국내. 여기 찾아보십시오. 자, 이제는 이 모든 업종에 관련된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섹터가, 그러니까 세부죠. 세부 섹터가 지금 7개입니다. 7개인데도 그럼 거기에 포함된 종목이 몇 개일까요?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재무적으로도 안전한 종목들 고르시는 거죠. 그 다음엔 기술적으로 타이밍 잡으시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소부장 여기 관련된 거는 꼭 보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 8월 달에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부분 제가 말씀드린 리스크를 점검해야 돼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추가로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냐. 지금 국내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모든 어떤 핵심 품목 있잖아요. 그 품목을 다 리스트를 해놨습니다. 리스트업을 해놨고 그게 지금 여기 보이는 대표적인 겁니다. 그냥 큰 틀에서. 그럼 이 종목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을 이런 품목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냐? 아니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일본계 자금이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미칠 것이다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계 은행 지점, 하여튼 모든 일본계 자본들, 조달한 자금은, 금융 쪽으로 그러니까 들어온 자금은요, 38조 원입니다. 최대. 이건 우리 국내 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2%밖에 안 돼요.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 자꾸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모른다 생각하세요. 요즘 노래 나오잖아요. 보험 이렇게 보니까 난 그런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노래는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본계 자금에 대한 어떤 규제 그런 건 영향력이 미미하다. 자,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한테 손을 내밀 것이다. 택도 없다. 아베는 트럼프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따라하는 애예요. 카피라이터입니다. 카피라이터. 영화 카피캣 그거는 이제 살인을 따라하는 그런 거니까 거의 비슷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금융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베가 손을 내밀 것이다. 저는 이제 그거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나라는 소부장 2.0 전략을 통해서 핵심 품목 리스트를 그전에는 100개 정도로 잡았어요. 지금은 338개, 무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우리 코스닥 거래소에 상당히 많겠죠. 그러니까 추가 수출 규제를 우려하는 것보다는 그냥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화학
제품이라든가 하이테크 소재, 장비 이런 쪽 국산화 가능성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왜? 정부에서 분명히 돈 쏟아 붓겠다고 했습니다. R&D, 예, 금융 쪽, 정책 금융 쪽 지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소재 부품 장비 업체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비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고, 예,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아니면 나 이 종목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런 종목 있으시면 일단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일단은 포함이 되는구나.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하나씩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8월달 이후부터는 제가 못해도 한 8월부터 10월, 그 사이에는 한 번쯤은 이런 종목들이 여기 관련, 이거 말고도 바로 말씀드렸던 이런 자동차, 전기전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시세를 줄 것이다. 자, 그렇다면 바이오가 지금은 끌고 갔어요. 근데 여기서 끝날 것이냐? 아닙니다. 잠시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난 건 아니에요.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 수출 규제보다는 코로나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는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요, 눈치만 보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요즘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주춤해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8월 달에 이러한 어떤 이슈를 통해서 외국계 자금들이 분명히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매수 신호로 잡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반도체 소부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전기전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일본 수출 규제 8월 이후에 수출 규제 관련 종목들을 제가 앞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방송 올릴 그후부터는 종목에 대해서 여기 지금 열거된 종목 외에도 몇 종목 여기 지금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아주 가장 좋은 사이즈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다시 8월부터 주목을 해야 됩니다. 드디어 옵니다. 다시 왔습니다. 소부장 관심 가지시고 바이오도 물론 관심 가지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는 바이오 관련주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전에 아미코젠, 시젠,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바디텍 매드도 한동안 주춤했다가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자, 바이오도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은,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제가 또 여기 관련된 종목 순차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